그러면은 뭐 사실 최근에도 계속 번역 작업을 아무튼 하고 계시니까 요즘 번역하신 것 중에 이제 곧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 나온 지 최근 뭐 한 6개월, 1년 사이에 있었던 선생님이 추천할 만한 무슨 드라마가 있을까요? 드라마나 영화? 곧 있으면 나오는 네. 네, 7월에 이제 만천과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들어봤어요. 정말요? 만천과해. 네네네. 그 작품인데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작품을 번역을 했지만 중국 영어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은 예, 약간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사실 스토리를 잘 몰라서 몰라주세요. 그냥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스페인 원작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두 작품이 있는데 중국에서 그거를 되게 분위기는 비슷한데 네. 각색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남주가 허광한입니다. 한국에서도 엄청 인기 있죠. 네네. 근데 기존의 그 로코의 눈이 아니라 네. 정말 달라졌어요. 연기 변신을. 만천과해 하면 약간 이것도 좀 스릴러. 약간 그런데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국의 원작이 어떤 영화? 한국의 원작은 자백이라는 네, 영화가 있어요. 약간 범죄물 비슷한 느낌이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언제 상영하나요? 7월 3일 날 합니다. 저희 영상이 나가기 전에 이게 상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극장에 직접 가셔서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작품을 선생님이 직접 번역하신 거죠? 갑자기 너무 기대되는데 네. 영화관에 가서 직접 봐야겠어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음식과 요리를 참 많이 등장하는데 혹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있나요? 음식 고문 이거는 참을 수 중국의 없죠. 음식은. 그래서 중국어 영상 번역가 중에 날씬한 분이 없습니다. 왜 그 영상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뭐 먹어야 되나요? 아니 미드나 네. 다른 그 유럽이나 뭐 미국 드라마는 보면 네. 다 거의 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죄물이라 이 밥 먹을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도망 다니고 네네네. 뭐 치료하고 하느라 네. 제가 정말 밥 먹는 장면을 못 봤고 네. 만약에 밥을 먹어도 혹시 여기 독을 넣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 그런 설정? 네, 그런 설정인데 중국은 맨날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현대국도 밥 먹고 약간 사극 같은 것도 계속 약간 먹습니다. 그 노점상 같은 데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궁중에서 그렇죠, 맨날 그렇죠. 연애를 베풀어라. 네네네. 연애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냥 맛있는 다과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번역가들이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많이 일을 하거든요. 네네네. 보다 보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끼리 하는 말이 우리는 평생 다이어트는 힘들 것 같다. 이건 핑계인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다큐 중에 네네. 그 혀끝 위의 중국처럼 네네네. 먹방 다큐가 많잖아요. 그렇죠. 먹방이 다큐 같은 것도 번역을 하시니까. 다큐도 하죠. 거기에 보면 진짜 너무 놀라운 음식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벌써 얘기를 하면서도 군침이 약간 도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스릴러 같은 거를 낮 시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음식 방송도 좀 낮 시간에 그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지 그냥 그거 하면 이제 야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낮에 번역해도 저녁에 저거 먹으러 갈까 이 생각이 계속 요즘에 한국에서 중국 재료나 음식을 너무 쉽게 구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사실 중국 가야지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더 점점 이렇게 저희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정말 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 뭐 무서운 거를 참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인물 관계 설정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먹방을 유혹까지 떨치는 이거 완전 정말 너무 극한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굉장히 뭔가 카멜레온처럼 매번 내가 그 모드로 변화하는 느낌? 변신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아본 느낌이에요. 마치 정말 배우의 삶을 그대로 사는 듯한 느낌도 다음 있으시네요. 생에는 꼭 배우로 태어나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요즘 또 사실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외에 본인이 직접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배우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내 스토리
스토리를 찍어서 올리고 싶다? 네. 라는 그런 욕구도, 그러니까 욕망도 있었고, 네. 또 한국에서 번역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중국 친구들을 알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번역을 협업하기도 하고 네. 해서 많은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랑 제가 일만 한 게 아니라 많이 만나서 밥도 먹고 네. 대화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정도면 그래도 나는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정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콘텐츠로 중국의 플랫폼과 한국의 플랫폼에서 같이 올려봐야겠다. 아. 그래서 한국과 중국인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네. 내가 좀 해소해주면 어떨까? 아.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잠깐 몇 년 동안 했었죠. 어허. 재밌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의 플랫폼이 굉장히 팔로워도 많고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어떻게 내가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중국에 왜 올리게 됐냐면 네. 이걸 한국에만 올려봤자 중국 분들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알리고 싶은 대상이 약간 중국에서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 않은 아직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더 많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중국 대륙에 있는 플랫폼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B站에 올라야겠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네. 사실 B站에서 활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 실시간으로 악플을 막 달아줍니다. 아하.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악플도 관심이다.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달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들과 그냥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저도 몰랐던 중국의 문화를 많이 알게 됐고 그게 또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선생님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사실 남과 나누는 그 즐거움, 그 네. 매력에 사실 빠져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네. 네. 오. 질문 있습니다. 네. B站은 수익은 어떤가요? 수익. 수익은 어떤가요? 이게 혹시 번역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영상을 시작한 게 아닌가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 너무 돌발 질문이 지금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비전이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쌓여요. 계속 쌓입니다. 포인트로. 근데 제가 중국 은행인 계좌가 없어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현실적인 네. 어려움. 근데 정말 많이 쌓이고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영상 번역보다 쏠쏠한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 갑자기 이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이 영화에 출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영화가 어느 정도 대박 터졌다 하면은 약간 러닝 게이트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가 대박 성과급 났으니까 같은 거? 그렇죠. 약간 성과급 같은 거. 근데 영화 번역은 그러면 뭐 딱 한 번 번역료 지불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다음 번역이 오지 않을까요? 또 다른 좋은 작품이 나에게 온다. 네, 그게 보상일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영화 번역하면서 문화 차이로 인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나요? 많죠. 사실 이제 뭐 번역하시면서도 그렇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중국어 작업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랑 뭐 식사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 이런 약간 서로 다른 너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겪었던 혼란 뭐 이런 것도 진짜 있으셨나요? 있죠. 저도 이제 그냥 친구들을 사귈 때 몰랐어요. 네. 근데 번역을 할 때는 어쨌든 제가 그 자막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그런 혼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응이었어요. 왜 응이 왜? 왜 응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네. 학생한테 무슨 뭐 질문을 해요. 너 이거 과제 냈니? 그럼 학생이 대답을 응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중국어에서는 사실 이게 네, 약간 네. 뭐 넵 약간 이런 그쵸. 뉘앙스이기도 한데 근데 선생님이 너 과제 냈니? 했는데 응. 근데 저는 그거를 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이게 마치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그 존대 차이인 거죠. 약간 그렇기도 하고 네네. 회장님이 이제 네. 직원한테 뭐 무슨 일 했어? 했을 때 직원이 되게 말단 직원인데 응 이렇게 해요. 그럼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약간 한국화에 맞춰서 넵 이렇게 랩은 비표준어로 안 되고요. 그러면 땡.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네
하죠. 그때 처음으로 이 응이 되게 다르구나. 네네. 근데 사실 친구들하고 말할 땐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번역할 때 그래서 응이 나오면 그 관계를 따져서 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또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사실 이런 저도. 뭐 추임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해야겠어요. 안 돼. 그 외에도 뭐 또 혹시 뭐가 있었나요? 수박. 수박? 네. 네. 수박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중국에서는 수박을 먹을 때 남녀 주인공이 수박을 반으로 딱 잘라서 네. 한쪽씩 네. 그러니까 반쪽씩 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네. 여름에 집에서 약간 화채 먹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네. 저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수박이 너무 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다 금수박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싸죠. 뭐 한 통에 2만 원이 넘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제가 커서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잘라서 조각조각 잘라서 가족이 나눠 먹지. 나 혼자 이 반통이 1,000원이 넘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드라마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쟤네들은 부자인가 보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오는 드라마마다 네. 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네. 그렇게 먹길래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네. 진짜 그렇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국에서는 약간 여름이라는 이 키워드가 딱 나오면 여름의 행복은 그 반통의 수박이 주는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 夏天的快乐是西瓜给的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약간 힘든데.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수박 한 통 손에 들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 딱 그게 모습이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한국에서는 한 번도. 예. 그렇죠. 약간 이 수박을 이렇게 한 손으로 먹으면서 부채질하면서 먹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한 화면인 것 같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다른 문화적 차이? 과일값의 차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달랐어요. 있었네요. 뭐 또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국 드라마를 번역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캠퍼스물. 네. 캠퍼스물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약간 비하하거나 비방할 때 쭈토우라는 말을 해요. 좀 小猪头? 너 어디 약간 하면은 뭐예요? 모자라? 약간 이런 그쵸? 식으로. 네네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 돼지머리야?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면 제가 그 욕하는 그 학생의 네. 모습을 봤을 때 그 학생이 전혀 뚱뚱하지 않아. 네. 너무 날씬해. 근데 그 학생한테 쭈토우라고 하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뚱뚱하지 않은데 왜 뚱뚱한 돼지머리라고 욕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네. 찾아보고 또 다른 작품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말 그대로 쭈토우가 뚱뚱하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모자르고 바보 같은 약간 그 멍청한 네.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중국에는 팡즈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뚱뚱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네네. 또 귀엽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사실 이게 너무 막 욕한다. 야, 이 바보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엄청 비하한다고 욕을 한다기보다 약간 조금 귀여운- 귀엽게 네네네, 맞아요. 야, 이 멍청아. 약간 이런 야, 이 똥멍청이야. 딱 이 정도 뉘앙스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학생한테 너 이거밖에 못했어? 막 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왜 이 뚱보야 뚱뚱아 이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국에는 그 돼지라는 뜻에 약간 모자라다는 뜻, 그다음에 뚱뚱하다는 뜻, 그렇죠. 귀엽다는 뜻이 다 같이 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걸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음. 그런데 한국에는 그냥 약간 통통하고 뚱뚱하다는 뜻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에선 바보 같다고 할 때 돼지머리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지금 돼지머리가 나오니까 한국 드라마 같은 거를 봤을 때 무슨 이런 고사 지낼 때 네네네. 돼지머리 딱 얹어놓고 그 막 콧구멍, 귓구멍에 다 5만 원짜리 껴놓고 하는 게 네. 저는 그게 엄청 컬처 쇼크였거든요. 저랑 또 네. 반대구나. 돼지머리 왜 그렇게 이제 하지? 약간 무섭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또 한국에서의 뭔가 특별한 네. 문화가 있으니까 네네. 이 같은 돼지머리여도 한국과 중국에서의 의미가 너무 많이 다르죠. 네. 네네네. 그래서 번역할 때 그 상황을 보고
그걸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어를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분명 난해하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다 뜻을 풀고 나면은 또 굉장히 즐거운 또 추억이 되고 네네. 에피소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아마 저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뭐 네.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한국 분들이나 또 아니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언어만 배워서는 절대 안 돼요. 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사실 계속 뭐 중국에 가 있거나 중국 친구를 계속 만나거나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추하고 싶은 거는 네. 중국 현대물 드라마를 많이 보십시오. 영상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네. 있으니까. 네네. 현대물 드라마에 보면 그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시대의 중국 사람들이 어떤 앱을 쓰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가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같은 그런 주제들이 막 이렇게 다른 드라마에서 나오면 요즘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큰 이슈구나. 막 네. 약간 중국에서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네. 굉장히 이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중국어도 늘릴 수 있고 해서 약간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어 현대 드라마를 많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영상 번역가라 그런지 영상을 통해서 배워라 라는 네. 이런 네네. 조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한동안 뭐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입시 관련된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입시 관련된 이런 드라마 뭐 그 드라마 이름은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괜찮습니다. 뭐 샤오리비에 뭐 약간 그러니까 아이를 유학을 보내는 뭐 그런 스토리도 있었고 뭐 아니면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 뭐 이런 거를 보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 반대로 그 시기에 그 중국에 확실히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도 똑같이 인기가 됐었고 네. 그다음 뭐 진짜 집값이 막 엄청 폭등할 때는 네. 그런 주인공이 다 부동산 그렇죠. 업계에 뭐 종사하고 예를 들어서 있어요. 막 다 뭐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사는 그런 고충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현실을 좀 투영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진짜 확실히 영화가 그런 점에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확실히 문화를 또 익힐 수 있는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면 약간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에 뭔가 굉장히 좋은 핑계 아닌 이유? 핑계거리가 아닌 이유를 네. 전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라도 이제 누가 공부 안 해? 뭐 아니면은 일 안 해? 이러면은 선생님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네네네. 자, 저희가 저희 공식 코너에 마지막 이제 질문이 있는데, 공식 질문이 있는데, 네. 선생님 혹시 좋아하시는 중국 노래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드라마의 OST로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고 뭐 따로 찾으셔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좋아하시는 중국 노래 있으면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는 진짜 많아요. 네. 저는 정말 20대와 30대를 거의 중국 노래만 들었거든요. 오. 정말.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내가 아는 중국 노래가 나올 때 막 희열을 느끼고 혼자 좋아하고 네네. 막 그런 기억이 있지만 네. 부르는 건 좀 그래도 하나만 좋아하시는 노래 한 소절 아주 짧게 알면은 이제 여스모가 같이 불러줄 거. 알까? 어떤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이게 뭐죠? 所以暂时将你 이거 모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상견니 노래. 저 그 가사를 몰라요, 선생님. 한 소절만. 여기 이렇게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선생님 한 소절만 마이크. 다다다다다那首歌 라스트 댄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맞아요, 비슷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다음이 뭐죠? 아무튼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상견니 이제 노래까지 듣고요.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정명훈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뭔가 중국 영상, 중국어, 중국 영상, 그다음에 중국 영화, 드라마 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네. 어떻게 순보 씨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도 번역가님처럼
중국의 멋진 한국의 영상들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조금 된 것 같네요. 네. 네, 선생님 혹시 응원의 한 말씀? 전화 주세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약간 뜻깊게 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 박수!